재수 없으니 당장 꺼져. 단돈 100만 원에 자식까지 뺏길 뻔하며 쫓겨났던 그 여자. 그런데 20년 뒤 그 남편의 장례식장에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앞치마 대신 300억 다이아몬드를 두르고 상간녀의 뺨을 갈기며 나타난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강지처의 피눈물이 어떻게 300억의 복수로 돌아왔는지 지금 그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막힌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오늘 이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숙 씨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회장님이 되었는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그 흔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때로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기도 하니까요. 천둥번개가 몰아치던 어느 목요일 밤, 서울 변두리의 한 초라한 장례식장. 그곳엔 고독하고 쓸쓸한 죽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고인은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으나 바람이나 조강지처를 벌인 뒤 전 재산을 탕진하고 병들어 죽은 남자 이창식이었습니다. 상주석에는 그의 아들 민호가 낡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 하나 없는 빈소는 냉골처럼 차가웠고 장부에는 들어온 부조금보다 나가야 할 병원비 독촉장이 더 두껍게 쌓여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정문 앞으로 길게 늘어선 검은색 세단 10대가 빗줄기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마치 국빈이라도 방문한 듯한 장엄한 광경에 담배를 피우던 문상객들과 장례식장 직원들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우산을 펼쳐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내린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함이 흐르는 60대의 여인이었습니다. 짙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 위에 걸친 은은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조명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나는 손가락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20년 전 창식이 재수없는 여자라며 소금 세례를 퍼부어 쫓아냈던 조강지처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이 빈소로 들어서자 아들 민호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년 전 엄마를 찾아 울며 불며 매달리던 자신을 뿌리치고 도망가야만 했던 엄마.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고생만 하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영숙 회장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영숙은 아들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영정 사진 속 창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절을 하는 대신 그저 꼿꼿이 서서 창식의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는구려. 나를 버리고 얻은 그 대단한 인생이 고작 이 모양이라니. 그때였습니다. 빈소 밖에서 요란한 하이힐 소리가 들리더니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습니다. 창식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도망갔던 상간녀 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숙이 회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영숙이 걸친 보석과 명품 가방만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당신 누구야? 우리 창식 씨 장례식에 웬 귀부인이 와서 행패야? 돈 좀 있는 모양인데 조의금이나 듬뿍 내놓고 가시지. 미라는 여전히 재버릇게 못 주고 영숙의 가방을 낚아채려 들었습니다.
영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미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란은 예전 영숙을 쫓아낼 때처럼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가만 보니 어디서 본 얼굴인데? 설마 그 생선 비린내 나던 조강지처 아줌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돼? 어디서 가짜 다이아나 두르고 와서 회장 행세야? 영숙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비서에게 고개를 살짝 까닥였습니다. 비서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미란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황한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지난 5년간 이창식 씨의 명의로 빌린 사채 내역과 몰래 빼돌린 부동산 처분 기록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이미 내 명의로 넘어왔어. 장례식 끝나기 전까지 짐 싸서 나오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고소할 거다. 영숙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란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내 아파트를?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내가 버린 쓰레기 같은 이 남자를 위해 평생을 바쳤고 내가 짓밟은 내 인생을 300억 가치로 일궈낸 박영숙이다. 내가 뜯어먹을 돈은 이제 한 푼도 없다. 아니, 내가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빚만 남았지. 영숙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마치 상간녀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20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길거리에 나앉았던 여자가 어떻게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조강지처를 벌인 남편의 최후는 왜 이토록 처참했을까요? 이제부터 전처 영숙이 겪었던 지옥 같았던 과거와 그녀가 어떻게 피눈물을 삼키며 300억 자산가가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성공 신화와 복수의 전말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것은 겨울의 칼바람이 아니라 한때 내 전부였던 사람이 내뱉는 모진 말 한마디입니다. 영숙에게 20년 전 그날은 자신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영숙은 창식과 결혼한 뒤 변변한 직장도 없던 그를 위해 시장통에서 생선 박스를 나르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비린내가 몸에 배어 동네 사람들이 코를 찌푸려도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내 남편 창식이 언젠가는 번듯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갓 돌을 지난 아들 민호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창식의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통장에 큰 돈이 찍히기 시작하자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은 사라지고 대신 몸에서 생선 썩은 내가 진동하니 근처에도 오지 말라는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그저 남편이 밖에서 일이 힘들어 예민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바보같이 더 정성껏 보양식을 차리고 남편의 눈치를 살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은 남편의 사무실을 깜짝 방문했다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합니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는 젊은 여자 미란이 남편의 무릎 위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야, 저 집구석에 있는 생선 아줌마랑 언제 헤어질 거야? 나 배 나오기 시작하면 창피해서 어떡해? 미란의 여우 같은 목소리에 창식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조만간 쫓아낼 거니까. 그 여자 이제 재수 없어서 얼굴도 보기 싫어.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 민호를 봐서라도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머리 위로 쏟아지는 하얀 소금 세례였습니다.
창식은 미란이 보는 앞에서 영숙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아, 내가 내 앞길 다 막고 있었던 거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꺼져. 창식은 영숙의 낡은 옷가지들을 마당으로 내던졌고 돌진한 아들 민호를 안고 있는 영숙에게 단돈 100만 원이 든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거라도 줄 때 받고 꺼져. 아니면 내 아들놈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테니까. 미라는 대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한 대가가 소금 세례와 100만 원이라니요. 시청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낡은 유모차 하나에 아들을 태우고 단돈 100만 원을 손에 쥔 채 쫓겨난 한 여자의 심정을요. 영숙은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몇 번이고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유모차 안에서 고물거리는 아들 민호의 작은 손을 본 순간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죽더라도 저 인간들이 몰락하는 건 보고 죽으리라. 반드시 성공해서 내 아들 앞에 당당한 엄마로 돌아오리라. 영숙은 피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빗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이 없던 영숙은 시장 지하 단칸방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서빙을 하고 밤에는 남들이 버린 채소 찌꺼기를 모아 시래기 국밥을 연구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지만 영숙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 자신을 버린 남편과 상간녀를 향한 서늘한 복수심이었습니다. 영숙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독종이라 불렸습니다. 100원을 아끼기 위해 걸어 다녔고 아들에게 고기 한 점 먹이기 위해 자신은 며칠씩 굶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숙은 매일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창식이 가로챈 재산의 액수, 자신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언젠가 그들에게 돌려줄 이자의 복리까지요. 영숙의 국밥집이 입소문을 타고 영숙 회장의 전설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 피눈물 나는 끈기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현재의 장례식장.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미란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봅니다. 20년 전 소금 세례를 받으며 쫓겨나던 자신과 지금의 미란의 처지는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목에 걸린 수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더 반짝이는 서늘한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란아, 기억나니? 20년 전 그 빗속에서 내가 나를 보고 비웃던 그 얼굴. 나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창식이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닐 때 나는 시장 바닥에서 내가 버린 쓰레기 같은 남자의 빚을 갚아나갈 준비를 했어. 영숙의 말에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사냥은 끝났고 포식자는 영숙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조강지처의 눈물은 하늘에 닿는다고 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얻은 행복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300억 자산가가 되어 돌아온 영숙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과연 영숙은 상간녀 미란을 어떻게 처절하게 무너뜨릴까요? 그리고 엄마를 원망하며 자랐을 아들 민호와의 오해는 어떻게 풀릴까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태산 같은 불을 일궈낸 영숙 회장의 소름 돋는 성공 비결과 그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픈 모성애의 진실이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한 여자가 품은 원한은 온유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한다지만 자식을 품은 어머니의 의지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냅니다. 창식의 집에서 소금 세례를 받으며 쫓겨난 영숙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품 안에서 배가 고파 칭얼거리는 돌쟁이 민호 때문이었죠. 영숙은 시장 어기 다 쓰러져가는 상가 지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쥐가 드나들고 습기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곳이 영숙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억척스러운 성공을 일궈낼 그녀만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버린 채소 찌꺼기를 모으고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소뼈다귀를 얻어와 가마솥에 넣고 끓였습니다. 저 여자 창식이가 버린 그 생선 아줌마 아냐?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영숙에게 채찍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는 대신 땀을 닦았습니다. 영숙의 무기는 단 하나, 진심과 도끼였습니다. 영숙의 국밥은 달랐습니다. 밤새 우려낸 진한 국물에 자신이 직접 담근 아삭한 깍두기 하나면 시장 사람들의 고된 하루가 녹아내렸지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지하상가 영숙네 국밥 한 그릇이면 보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영숙은 돈이 모여도 자신을 위해선 단돈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남편 창식과 상간녀 미란을 향한 심판의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아들 민호는 창식의 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창식은 영숙을 쫓아낸 뒤 미란과 호의호식하며 민호를 방치했습니다. 영숙은 매일 밤 창식의 집 담벼락 너머로 아들의 그림자를 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지금 당장 너를 데려올 수 없는 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란다. 민호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창식의 집으로는 정기적인 거액의 장학금과 명품 옷들이 배달되었습니다. 창식은 그저 내 아들이 장학생이라서 나라에서 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숙이 매일 18시간씩 서빙을 하고 가마솥 앞에서 사투를 벌여번 돈이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엄마가 시장통 국밥집 아줌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춘기 아들이 학교에서 기죽을까봐 걱정했던 것이지요. 영숙은 아들의 졸업식 날에도 꽃다발을 들고 교문 밖 멀리서 아들의 뒷모습만 보며 오열했습니다. 10년 뒤 영숙의 국밥집은 전국에 수백 개의 체인을 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생선 아줌마가 아닌 요식업계의 대모 박영숙 회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300억 자산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점심은 자신이 직접 만든 소박한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집무실 한 구석에는 20년 전 창식이 던졌던 소금 봉투와 10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나태해질 때마다 꺼내보는 독약이자 보약이었습니다. 한편 조강지처를 벌인 창식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미란의 사치와 도박, 그리고 창식의 무분별한 투자로 사업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창식이 병들어 누웠을 때 미란은 그가 남긴 마지막 전셋집마저 처분해 도망갔습니다. 창식은 죽기 직전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유일하게 진심이었던 사람은 소금 세례를 퍼부으며 내쫓았던 영숙뿐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죽어가며 아들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복을 내 발로 걷어찼어. 다시 현재 장례식장입니다. 영숙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미란의 머리 위로 20년 전 자신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하얀 소금을 한 움큼 집어 던졌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던 소금이다. 이제 내가 그 짠맛을 볼 차례야. 미란은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영숙의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아들 민호가 영숙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셨던
그 후원자님이 정말 어머니셨나요? 민호의 눈에선 참회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비로소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하지만 300억의 가치를 지닌 그 위대한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모의 내리사랑은 이토록 무섭고도 숭고합니다. 자신은 비린내 나는 지하에서 살면서도 자식에게는 향기로운 꽃길만 깔아주고 싶었던 한 여자의 일생. 이제 영숙 회장은 아들과 함께 그 꽃길을 걸으려 합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 미란이 빼돌린 마지막 비자금, 그리고 그녀가 민호에게 저질렀던 만행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영숙 회장은 어떻게 미란의 숨통을 마지막까지 조이며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까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아들 민호를 위해 그녀가 준비한 최후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권선징악의 완벽한 결말이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만 굶주린 호랑이 앞에 선 쥐는 그저 가련한 먹잇감일 뿐입니다. 영숙의 등장으로 전셋집까지 날리게 된 미라는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아들 민호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창식의 눈을 멀게 해 영숙을 내쫓았듯 이번에도 민호를 이용해 영숙의 돈을 뜯어낼 마지막 도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라는 민호를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민호야, 내 엄마가 회장이 됐다고 너한테 잘해줄 것 같니? 그 여자는 너를 버리고 간 여자야. 내 아빠가 죽을 때 나한테 남긴 비밀 서류가 있어. 이거 터지면 내 엄마 회사 주가 반토막 나는 건 시간 문제야. 미라는 조작된 서류 뭉치를 흔들며 민호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엄마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영숙이 지난 20년간 자신을 위해 흘린 피눈물의 기록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민호는 미란의 제안을 듣는 척하며 영숙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영숙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오냐, 독이 오른 뱀이 제 발로 구멍에서 나오는구나. 이번에 아주 그 뿌리까지 뽑아주마. 창식의 발인 날 아침, 미라는 기자들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재벌 회장이 된 조강지처가 죽어가는 남편을 외면하고 천륜을 저버렸다. 며 소란을 피울 작정이었습니다. 미란이 카메라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려던 찰나 영숙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영숙의 손에는 미란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말한 비밀 서류가 이거니? 아니면 내가 창식이 병원비를 빼돌려 도박장으로 송금한 이 내역서니? 영숙의 한마디에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미란이 창식의 인감도장을 도용해 저지른 사기 행각, 그리고 민호에게 접근해 협박했던 음성 녹취록을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버린 게 아니다. 너라는 괴물에게 먹히고 있던 남편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20년을 기다린 거다. 미라는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숙은 수갑이 채워지는 미란에게 다가가 귀속말로 속삭였습니다. 20년 전 내가 내 머리에 뿌린 소금. 그 짠맛을 감옥에서 평생 곱씹으며 살거라. 내가 탐냈던 내 돈은 단 1원도 내 변호사 비용으로 쓰이지 않을 거다. 미란이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끌려나가는 모습은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렬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는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로 갚아야 한다는 평범하지만 무거운 진리였지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인과응보의 현장입니다. 상황이 정리된 뒤 영숙은 아들 민호를 창식의 묘소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300억 자산의 상속 서류가 아닌 낡은 앞치마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호야, 회장의 아들로 살고 싶으냐? 아니면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진정한 장사꾼으로 살고 싶으냐? 내 재산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내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다. 민호는 잠시 망설임도 없이 엄마가 건넨 낡은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회장의 자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견뎌온 그 무게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다시 가르쳐 주세요. 영숙은 처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전 빗속에서 유모차를 끌던 연약한 여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강인한 스승이자 어머니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하고 내 자식을 그 누구보다 당당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조강지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보은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영숙과 민호가 함께 읽어내는 제2의 전성기, 그리고 하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창식에게 전하는 영숙의 마지막 편지가 공개됩니다. 지옥 같았던 20년의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완성된 가족의 의미. 그 감동의 대미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흙탕물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더 단단해지고 그 위에는 전보다 더 향기로운 꽃이 피어납니다. 영숙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상간녀 미라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차가운 철창 안으로 사라졌고, 영숙은 이제 회장의 권위가 아닌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들 민호와 나란히 섰습니다. 300억이라는 거대한 부보다 영숙을 더 미소 짓게 한 것은 고급 정장을 벗어 던지고 어머니의 낡은 앙치마를 두른 아들 민호의 듬직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은 민호를 곧장 본사 본부장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처음 국밥을 끓였던 그 좁고 습한 시장통 지하실 분점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사람들의 고단함을 모르고서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자격이 없다. 민호는 군말 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불판을 닦았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민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 이 가마솥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국물에 섞어 넣었는지를 말입니다. 1년 뒤 민호는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은 물론 젊은 감각을 더해 전 세계에 우리 국밥의 맛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영숙은 그런 아들을 보며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야, 이제 됐다. 너는 이제 돈을 쫓는 장사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경영자가 되었구나.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20년 전 빗속에서 홀로 울던 그 여린 여인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영숙은 아들과 함께 전 남편 창식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년 전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장례식 때와는 달리 영숙의 표정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준비해온 국밥 한 그릇을 묘 앞에 올렸습니다. 창식이 생전에 그토록 비린내 난다며 싫어했던, 하지만 그가 성공할 수 있게 밑바닥을 지탱해 주었던 바로 그 국밥이었습니다. 창식 씨, 이제 당신을 정말 보내주려 하오.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 내 세상은 끝난 줄 알았는데 덕분에 나는 누구보다 강한 엄마가 되었고 누구보다 당당한 여자가 되었소. 원망도 미움도 이 국밥 한 그릇에 다 말아보낼 테니 저 세상에선 부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평안히 사시오. 영숙의 마지막 작별 인사는 서늘한 복수가 아닌 거대한 용서였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어 그를 가련하게 여기는 것임을 영숙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숙 회장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함께 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네 인생도 영숙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참고 남편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기죽던 세월들이 다들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시련과 배신이 어쩌면 훗날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자리로 데려다줄 변장된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조강지처의 눈물은 하늘이 기억하고 악인의 영화는 아침 안개처럼 덧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도끼를 품는 것입니다. 영숙 회장이 아들에게 물려준 것은 300억의 재산이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영숙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시장통 옛 단칸방 자리를 찾아가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평온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끝내 영숙 회장처럼 화창한 봄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생의 진리,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영상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카타르시스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